악마 슬라임, 길드 대항전에도 등장하는 슬라임입니다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스폰이 됐었습니다. 메이플 세계여행의 대만 서문정, 가운데 보이는 지하철로 들어가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무원 조위에 따르면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공사 중인 걸까요? 아니면은 이전에 다뤘던 슈아타운처럼 또 한국에만 들여오지 못한 지역인 걸까요? 대만 버전에서는 애초에 스피넬이 아니라 커닝시티 지하철을 통해 서문정으로 이동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이라는 NPC는 사실상 다른 신대륙으로 가는 NPC가 아니고 커닝시티를 오가는 NPC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NPC가 바로 신지역으로 보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2000매소 받고 보내준다 그러네요. 들어가시면 지하철이 나옵니다. 대만식으로는 첩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맵은 실제로 당시 대만 지하철의 내부를 보고 만든 맵인지라 굉장히 독특한 좌석 배치가 게임 내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맵은 다른 곳에도 쓰였지만 특히나 빅뱅 후 크로스헌터 퀘스트 인트로에도 쓰였던 적이 있죠. 이 지하철 맵은 1번에서 4번까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몬스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악마 슬라임이 되겠습니다. 악마 슬라임은 레벨 23의 슬라임으로 따로 마법 공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얘네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렇게 쭉 4개의 맵을 지나가면은 새 지역의 개찰구가 나옵니다.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죠? 여기는 커닝 스퀘어입니다. 정확히는 커닝 스퀘어의 원본인 타이베이 101이죠. 타이베이 101은 당연하게도 대만에서 제일 높은 타워로 대만 전체의 랜드마크입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타워지만 사실상 일반인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하가 푸드코트,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가 둘러볼 수 있는 쇼핑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베이에서의 지하는 이렇게 지하철로 되어 있고요. 1층부터 구현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베이 1층에 있는 NPC들은요, 서문정과 비슷하게 실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본뜬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요. 이를테면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F4를 연기한 그 각 배우들의 패러디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참고로 이 중에서 구준표에 해당하는 폭룡이라는 NPC가 메인 퀘스트를 하나 주는데요. 주걸균이 주는 퀘스트와 비슷하게 F4에 다른 인물 3명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 팬사인회에 필요한 재료 3개를 모아서 돌아와 달라는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같이 다른 실존 배우들의 이름들이 변형되어 들어간 NPC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빅뱅 후에 매력 퀘스트를 담당하는 라나라는 NPC도 원래는 여기 타이베이에 있었던 친구죠. 중요 NPC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퀘스트랑 같이 이어나가기로 하고 한번 맵을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베이는 메이플 스토리의 이 대각선 이동이라는 기믹이 나타나기 전에 생긴 패치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는 기믹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커닝 스퀘어와 달리 위아래의 이동은 그냥 간단하게 화살표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층의 이름은 대도고요. 이 타이베이 101은 각 층마다 각기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는 실제 과거 타이베이 101에서 각 층에 붙였던 이 부제, 닉네임 같은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이름을 사용을 했으나 그 이후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층만 붙여서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각 층에 있는 그 명칭 같은 것도 하나의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1층은 이렇게 NPC들이 즐비한 마을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2층, 그러니까 시상대도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사냥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커닝 스퀘어에선 첫 번째 맵에서 버블티들이 나왔었죠. 왜냐면은 원래 대만 쪽 맵이었고 이때 세계여행 컨텐츠는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첫 번째 맵에서 나오는 몬스터는 바로 블루 퍼퓸입니다. 우리가 알던 레벨 40짜리 몬스터가 아니라 레벨 67의 고레벨이고요. 체력 2000짜리 고정몹을 때려서 잡아서 터뜨리게 되면 경험치 3000과 함께 퍼퓸이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레벨 67, 체력은 7000에 경험치는 500인 블루 퍼퓸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요, 경험치가 500이에요. 얘보다 레벨이 1이 높은 다크 예티가 체력이 13000, 경험치가 265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죠. 이게 3.5배예요. 3.5배. 이렇게 타이베이 101은 원래 경험치 효율이 되게 좋은 사냥터였습니다. 이 구역은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타이베이 101이 에스컬레이터를 중심으로 원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퍼퓸을 보고 싶으면 부담 없이 바로 옆에 있는 구역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실 겁니다. 이 구역들에서 나오는 퍼퓸들은요, 3가지 색의 65레벨, 67레벨, 69레벨까지 다양한데요. 그래서 이 기타 아이템들도 각자 다른 색의 퍼퓸들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폭룡으로부터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첫 번째 NPC는 바로 오건호입니다. 오건호는 팬 선물용으로 준비한 향수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모든 퍼퓸류를 잡고 기타 아이템을 200개씩 총 600개를 가져가면 퀘스트 3개 중 하나가 완료되며 보상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퍼퓸 체력이 7000달인데 경험치가 500이면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퍼퓸을 쳐서 소환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그 위쪽에는 더 효율 좋은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한 칸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3층 구역입니다.
여기서는 마네킹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네킹들도 퍼퓸과 같이 세 종류. 여기서는 토끼 마네킹, 여자 마네킹, 그리고 남자 마네킹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딱 중간 레벨인 여자 마네킹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레벨은 77, 체력은 8600, 경험치는 무려 800입니다. 아까는 다크 예티랑 비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딥 버푼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레벨이 완전히 동일한 딥 버푼의 체력은 19000, 경험치는 385죠. 아까 퍼퓸이 뭐 다크 예티에 비해서 뭐 3.5배 정도 된다 뭐 이랬는데 이번 마네킹과 딥 버푼의 차이는 무려 4.6배가 됩니다. 아, 세상에, 아까보다 효율이 110%포인트 더 좋네. 대신에 이 몬스터들의 회피율이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호돌이처럼 막 혼테일과 같은 회피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명중률을 요구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근거리 직업 기준이고 마법사, 뭐 궁수, 표도, 뭐 건슬링거 이런 애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얘네들이 또 웃긴 게 커닝 스퀘어랑은 다르게 심지어 선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막 한 대씩 치지 않더라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그로가 끌려서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어그로가 맵 전체에 걸려가지고 뭐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막 알아서 다가오고 막 이런 자석핵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미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넣을 수만 있다면 애들이 알아서 몰려들기 때문에 사냥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여기도 물론 퀘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건호의 퀘스트를 끝내고 주효 천에게 퀘스트를 받게 되면 이번에는 특별 의상을 위해서 각 마네킹들을 잡고 전리품 100개씩을 모아달라고 하는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총 전리품 300개를 모아가게 되면 보상으로 두 번째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마네킹 체력이 8000달인데 경험치가 800이면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마네킹들이 레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만큼 피격 데미지가 꽤 높아서 사냥이 버겁고, 게다가 그 위쪽에는 더 효율 좋은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한 칸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4층 구역입니다. 67레벨 때였던 2층, 그리고 77레벨 때였던 3층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중간 레벨 때인 70과 74레벨의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뭐 2층의 다른 구역으로 가면 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 두 종류만 먼저 보겠습니다. 각 앰프와 스피커의 체력은 7700과 8000, 경험치는 600과 750입니다. 막 정신 사납게 돌아다니던 마네킹들과 달리 느린 이동 속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직업군들이 안전하게 잡아내기 좋은 몬스터죠. 이 맵에서는 주유민이라는 NPC가 주는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팬사인회에 필요한 음향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각 몬스터들의 전리품을 150개씩 가져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앰프와 스피커를 모두 잡고 아이템들을 모아가면 마지막 아이템인 전축 아이템을 받고 1차 퀘스트가 종료되게 됩니다. 아이템 3개를 가지고 폭룡에게 돌아가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나오는 이 특수 우산 5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우산들 중 하나인 검은색 우산은 한손검이고요. 레벨 제한은 70이었는데요. 70째 한손검인 레드 카타나보다 공격력이 3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탯 제한이 힘 6, 덱스 6, 그리고 인트 6에 럭 6이라서 이게 막 순정 상태로는 착용이 안 됐었고 올스탄류 아이템을 끼고 있는 상태여야 좀 이득이었겠죠. 하지만 이를 완드로서 낀다면 이러면 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스탯 제한이 6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거의 올인트 법사들이 끼기 적합한 무기였던 것이죠.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대만 서버에도 만일 가차폰이 있었다면 올인트 법사 전용의 그런 특별한 완드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 노력만으로 무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마법사에게 제일 좋은 무기가 바로 이 검은색 우산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 4층에서의 다른 몬스터들은 뭐냐? 자, 여기 첫 번째 맵에서 요만큼 옆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동하면 나오는 몬스터들은 바로 CD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신곡 가요 CD와 흘러간 가요 CD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몬스터들의 대만 이름은 장난꾸러기 CD, 그리고 이 친구는 특별한 CD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CD 세트라는 몬스터는 이름값을 합니다. 이 CD 세트 몬스터를 잡으면요, 장난꾸러기 CD 3개가 따로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막 예티와 페페처럼 분리될 때 경험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잡아도 경험치 800을 주고요, 잡은 후에 등장하는 CD 3마리도 각각 경험치를 700씩 줍니다. 야, 근데 레벨도 70대 초중반에 체력도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마리 잡을 때 4마리 잡는 격이고 4마리 모두 잡았을 때 경험치가 2900이면은 아, 이거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이번엔 진짜요. 실제로 레벨이 100에 가까워져도 여기 사냥터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3차 하자마자 들어와서 4차 전직 하러 나가도 될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이 맵의 꼭대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니 뭐 100% 확률로 안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낚시 자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쪽 자리는 인비지블 샷이 가능한 건슬링거, 뭐 발키리 이런 친구들, 혹은 에로레인과 1옵션이 있는 3차 궁수, 그리고 범위기가 있는 3차 법사들에게 인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나오는 장난꾸러기 CD들이 해외만의 독특한 장비를 드랍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요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스태퍼들 중에 유일하게 공격 속도 빠름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만 상위 아이템 블루마린과 비교했을 때 레벨 제한은 3이 더 낮으면서 럭 제한은 6이나 더 낮았으며 그러면서도 기본 옵션에 인트 플러스 4가 붙어 있어서 한마로 치면은 블루마린보다 합산 마력이 2가 더 높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석 법사 기준 최종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런 좋은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쁘잖아요. 룩달로도 최고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커닝 스퀘어 그러니까 타이베이 101에 남은 몬스터는 딱 한 마리인데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퀘스트를 하나 받고 가야겠습니다. 우선을 받고 나면 최종 퀘스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드디어 하는 팬사인회 직전에 어떤 몬스터가 하나 나타나서 악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잡고 악보를 되찾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몬스터는 커닝 스퀘어를 해보셨던 분은 아실 락 스피릿입니다. 원문 이름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풍광은 뭐 완전히 미친년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한자가 좀 이상하죠. 묘지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만 현지 발음으로 읽으면 묘지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뮤지커 그러니까 뮤지션의 독일식 단어를 대만어로 음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미친 뮤지션쯤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말장난이죠. 이 보스가 레벨 50 미만이었던 한국 서버와는 달리 대만에서의 이 친구는 레벨이 100이었고요. 체력은 80만, 넉백 데미지는 3800의 몬스터였습니다. 그냥 깡랩만 높은 몹이었으면 또 모르는데 얘가 또 피격 데미지도 또 졸라 세거든요. 보시면요 크발보다 셉니다. 얘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메일 보스보다도 더 세요. 완전히 크림슨 발록을 동네 똥강아지로 만드는 공격력 때문에 엔간한 직업들은 도전조차 하지 못했고 그나마 파티를 맺어서 하이퍼바디를 받으면 도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법사도 잠깐 한눈 팔다가 죽을 정도죠. 그래서 얘를 잡으면 뭐 어떻게 고생한 만큼의 뭘 주느냐? 그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드롭 때는 주문서 중에 쓸만한 거라고는 장공 10%뿐이었고 그나마 이렇다 할 드랍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타이베이 101 모형이라는 그 두 성검이 있습니다. 레벨 제한 85에 힘 3, 덱 3, 공격력 92였던 이 무기는 라 투엔더보다 랩제는 5가 낮은데 공격력은 3밖에 낮지 않았고 주스탯과 부스탯이 기본 3씩 들어가 있어서 미리 좀 끼기 좋은 아이템이었죠.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재밌는 외형은 덤이고요. 이거는 마치 그 타이베이에서 팔던 그 기념품 등을 형성한 것 같네요. 그리해서 락스피릿을 잡고 나온 악보를 폭룡에게 전달해주면 기타 목걸이를 받으면서 퀘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목걸이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방어력만 있는 그런 펜던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퀘스트를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썰렁하죠. 그래서 뭐 F4가 뭐 팬사인 하겠다 그게 스토리의 전부인 것 같고 저 락스피릿은 뭐 왜 있는지 어디서 온 건지 뭐 원한이 있는 건지 물론 실제 인물을 NPC로 가져온 것이니만큼 실제 대만 영화 등에 있던 그런 스토리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냥 그거는 이 대만 지역에 존재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의 패러디에 그칠 뿐이고 이 지역의 어떤 그 막 고유한 스토리와는 어떤 연관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패러디와 BGM과 마네킹 학살, CD 학살 뿐인 거죠. 뭐 표고버섯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KMS에서는 혁이 뮤지션 만들기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낸 커닝 스퀘어가 조금 더 좋은 전략을 취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몬스터 레벨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가뜩이나 득실득실했던 그 수많은 35에서 50레벨 대 컨텐츠 중 하나로 전락시킨 거는 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커닝 스퀘어랑 같은 날 한국에 추가됐었던 그 테라숲도 레벨 내리고 또 뭔 개짓거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다뤄볼 얘기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중국 2개로 나눌 것도 없습니다. 한 개의 영상으로 스트레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